항소포기 반발 논란다. 여당 파면 예산 검 조르기. 노만석 총장 대행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했죠. 뭐라고 밝혔을까요? 항소포기 관련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제시했던 선택지 각각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취지의 이야기하는 건 없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야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심정이신지 정도 말 한번. 경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심정이에요. 저쪽이 지우려 했다. 법무부냐라고 기자가 묻자 법무부는 아니고 나는 야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표 수리됐습니까? 무슨 벌써 야인입니까? 퇴임 앞둔 노만석 언론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정권하고 검찰 방향 같았다면 무난했을 텐데 완전 역방향이었다.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르다. 저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죠? 윗선 요구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내 의견 이제 와서 외압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 본인에 대한 어떤 자책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윗선의 요구에 따라서 항소를 포기시켰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검찰과 정권이 역방향이었다. 거기서 본인은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항소 포기하라라는 게 윗선이었다. 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락가락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중앙지검장 차원에서 중앙지검에서 그 담당 검사들과 지검장이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검에 승인을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법무차관을 통해 가지고 장관의 뜻을 3차례나 전달받은 거 아니겠어요? 신중하게 판단해라 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결국 이제 본인이 그걸 수용해서 불승인했기 때문에 못 낸 건 맞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는데 어쨌든 위에서 그 위가 뭐 정성호 법무장관 아니면 법무차관 또는 뭐 용산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내려와서 결국 수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수용한 건 나니까 나도 자책이 든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회한은 있겠지만 어쨌든 윗선에 요구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언론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검찰총장은 검사이기도 하지만 CEO다. 경영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위해서 법무부도 살펴야 되고 용산도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검찰 개혁이 계속 진행 중이고 검찰청이 내년이면 없어지는 상황이고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검찰의 본래 어떤 요구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또 공간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는 전 짐작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것은 저분이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회한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본인이 결정한 건 아니다. 아니 본인이 수용한 건 맞지만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몸통이 노만석은 아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용해서 사인을 했을지 모르지만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데 분명히 법무장관과 차관과 어떤 다른 부분에 외압이 있었다는 건 스스로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항소 포기의 과정에서 분명히 검찰총장 윗선에서의 분명한 압력과 외압이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정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이 하나하나 언론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무부의 의견과는 달라요. 법무장관 차관은 우리가 지시한 적도 없고 선택지 준 적도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노 대행의 말은 정권과 역방향이었다. 지우려는 쪽에서 검찰과 부대껴왔다. 그리고 윗선의 뜻을 나는 받았다, 따랐다. 결국은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윗선의 뜻이었다라는 걸 밝힌 셈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노만석 씨가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한 초지일관 검찰개혁에 대해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의 입장을 보다가 검찰 편에 서서 이 검찰개혁을 최대한 방어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역부족을 후배들한테 어제 퇴임살 보니까 그래요. 후배들한테 넘기고 가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CEO의 개념이라면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죠. 여러 가지 참고될 얘기들이 없고 자료가 있으면 그걸 보고선 검찰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여태까지 있는 내용들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제 생각엔 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겁하다. 본인이 그걸 일을 다 처리하고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의 뉘앙스를 남기면서 뒤로 한 것은 안 되는 거죠. 그전처럼의 뭐 최혜병 문제처럼 대통령의 대노 그리고 압박 그동안의 수사지에 대한 것들을 바꿔라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없으면 그건 외압이 아닌 거죠. 그냥 보고 형태는 보고 형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어떻게 압박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정성호 그 법무장관도 대통령실에 보고한 법 없고 스스로의 판단을 맡겼다 이렇게 한 것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압박이 되겠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노만석 씨는 좀 우유부단하고 좀 무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퇴임식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얘기 밝힐지도 언론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신중하게 결정하라라고 세 차례나 얘기한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프로스 검찰 내부방해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 3부장이에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신중은 대체 뭘 말하냐.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책임 떠넘긴다. 지위에 걸맞게 진상을 제대로 밝히시라.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라는 걸 세 번이나 언급한 걸 직격한 발언입니다. 자,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에 상당히 중형 나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 3, 4일후 대검이 항소하겠다. 신중하게 결정한 거예요, 대검이. 그러자 보고하자 아니 신중하게 판단하라. 지난 7일 항소기한 마지막 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요걸 두고 조금 전 임풍성 부장검사는 깡패 두목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런 식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 자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때까지 직권남용죄로 처벌됐던 사례 중에서요. 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전부 다 뭐 1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표를 강요해서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도 뭐 지금 할 만큼 했으니까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정보를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은 부드러운 거예요. 아, 다 좋은 말로 내보냈어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될 걸 알기 때문에 말은 부드럽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준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례 중에 공무원들의 이제 공무원을 소위 내쫓은 경우에 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이제는 정부를 좀 배려해달라. 말은 되게 부드러웠다. 네, 말은 되게 부드러웠어요. 근데 아는 겁니다. 말하는 그 분위기나 회의나 내용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내가 사표를 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계속 따라오겠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딱 똑같은 얘기예요. 저 검사가 지적한 것도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시간의 타임테이블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그 제기 관련돼서 검토도 하기 전인 제일 첫 번째부터 애초에 지침을 줬잖아요. 신중히 검토하라. 가급적이면 항소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항소 제기를 하자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사들이 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항소 제기가 너무 타당하다 보니까 수사팀, 공판팀, 결재자, 검사 수십 명이 다 의견 일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항소 제기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면으로 써서 법무부에 보냈는데 그때도 신중히 검토하라고 하면서 나흘간 승인을 안 해주고 법무부에서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검사들한테 잘 검토해서 이렇게 그 항소 제기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선택지를 줬다면 사실은 나흘이나 걸릴 이유가 없는 간단한 사안이에요.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고.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항소 제기 임박한 시점까지 들고 있다가 마지막 7분 앞두고 항소 포기해라고 얘기했던 거는 검사들이 대처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어떤 좀 그 나는 머리를 써서 항소를 포기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지시고 불법 지시고요. 저 이진수 차관이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나는
이거 수사지휘 아닙니다. 이거 수사지휘 아닙니다. 이거 협의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로 수사지휘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협의고 그 상대방한테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단순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면 굳이 수사지휘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도 얘기하면서 너무 지시 같으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불법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실컷 지시를 다 해놓고 사실 이거 수사지휘 아닌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불법성이 더더욱 명확한 거고요. 제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점을 마저 설명드리면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 뭐 차관, 또 그 법무부 장관 보좌관, 검찰총장 대행 되게 많아요. 대검 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 이 항소 포기는 분명히 됐는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이 아무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항소 포기가 그만큼 불법이었다는 뜻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전부 다 발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검사 수십 명의 일치된 항소 제기 의견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권력이길래 수년간 수십만 쪽의 기록을 보고 수십 명의 검사들이 내린 결론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느냐. 그 권력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권력자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에는 그 검사들 의견을 꺾어서 항소 제기하려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금 들으신 야당의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지시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사건 관련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추단을 해갖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검찰 자체의 판단을 존중하려고 해왔습니다. 항소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신중히 판단해라 그러면 항소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과의 사랑은 취지였습니다. 이거는 문해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건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도 아닙니다.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그랬으면은 말씀하지 말았어야죠.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합니까?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사태 의사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여전히 그러신가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련해갖고 그 문제 때문에 사퇴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야당에선 항소 포기 후 10분도 되지 않아 속보가 나왔다라며 대통령실 보고 시점 경로를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SNS인데요. 함께 보시죠. 조상호 장관 보좌관이 정성호 장관의 상사 같았다. 그 정성호 장관이 이 정책 보좌관 문자 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죠. 항소 포기 후 10분도 되지 않아 속보가 떴다. 언제 보고 받았나? 대통령실은 보고 시점 경로 내용을 밝혀라. 라는 야당의 어떤 의혹 제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형 났기 때문에 형량 직무에 상수 자체 관행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항소 포기한 거다. 라고 이 보좌관이 관련된 내용을 보내는 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양태정 변호사님, 굉장히 상세하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좌관들이 보좌를 하는군요. 그렇죠. 사실 장관 정책보좌관의 저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좌관의 역할이 결국 자기가 모시고 있는 뭐 의원 보좌관이라면 의원이 될 거고 장관 정책보좌관이 되면 장관이 되는데 장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 국회에 나가서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저것도 업무의 하나고 뭐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그 역할대로 충실하게 한 것뿐입니다. 다만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조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저 내용에서 봐도 뭐 마치 뭐 조상호 보좌관이 뭐 장관한테 명령을 내릴 그 입장이나 처지도 안 되고요. 사실 뭐 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장관도 동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거기 때문에 뭐 저 자체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 보고 시점과 보고 여부도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대통령실의 뭐 보고가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소 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
그 부적절한 지시 내지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지 그 상황을 언제 파악했는지는 사실 중요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절대 자기는 뭐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대검 그 검찰총장 대행도 뭐 본인이 그 압력을 받아서 한 거 아니다. 자기가 뭐 어찌됐든 의견을 수용해서 자기 책임을 했다는 거를 밝히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노만석 대행이 이제 본인이 책임하였으면은 그에 대해서 원칙과는 소신을 갖고 했다라고 뭐 밝히고 쭉 나갔으면 되는데 자꾸 뭐 본인이 마치 뭐 내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결정한 것 같은 계속 그런 뉘앙스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지금이라도 빨리 뭐 퇴임을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 직분을 맡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검찰 조직이 안정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구식 교수님. 예.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그냥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또 다른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민정비서관. 보좌관과 예. 비서관과 어찌 보면 같이 대장동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인데 그렇죠. 모양새가 대장동 의혹을 변호했던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가 정책 보좌관인데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준 그 모양새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항소 포기라거나 하나의 검찰의 판단과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확대되고 커졌던 게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의 공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명 대장동 일당들이 관련된 사건을 항소 포기했다는 것은 대통령은 지금은 재직 중이니까 재판이 중단돼 있지만 퇴임하면 재판이 재개됩니다. 그럼 대장동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대장동 재판을 받을 때 이 대장동 사건의 공범들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이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내려진 형량에 대해서 2심을 당연히 검찰은 더 항소를 해서 싸워야 될 상황인데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에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이 효과는 뭐냐면 공범들을 달래는 거예요. 왜? 1심에 나온 형량보다 2심에 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추징금이 제로인 상태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 이야기하면 몸빵 몇 년 하면 나오면 몇천억이 있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범들에게 우리 저기 아까 부장검사가 조폭 예를 들었습니다만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감옥에 잠깐만 있다 와. 뒤는 걱정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잠깐만 살다 와. 그럼요. 내가 최고의 변호사로 해가지고 빨리 나오게 할 테니까. 그런 거랑 연상되는 당연한 수순인 거고 그 한복판에 정성호 법무장관의 지금 문자로서 저렇게 뭐 건의를 하는 건지 뭐 조언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답변하세요라고 하는 조상호 변호사가 대장동 변호사였고요. 그 조상호 변호사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바로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같은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같이 용산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비서관 행정관으로. 당연히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에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전에 보고 안 된다면 그건 대통령실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보고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우리가 밝힐 수는 없으나 당연히 이런 중대한 사건에 항소 포기하기로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정비서관 이태영,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조상호 둘이 비서관 행정을 같이 근무했고 대장동 변호사로서 같이 활동했다. 이런 상황이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계속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공범 달래기의 빌드업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 정성호 법무장관께서는 계속 판단을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는 말밖에 안 했다는 거지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저 연예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야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 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거 국민이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왜 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전 정성호 장관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박정호 의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선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지금도 국회의원이지만 여야가 다 존중하고 그리고 점잖고 합리적인 국회의원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건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발단을 시작하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그런 무리한 수사를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동안 막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것들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했을 때 결국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하게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조성호 보좌관도 과거에 뭘 했든 간에 지금은 정책 보좌관입니다. 정책 보좌관이 자기 역할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자료도 모으고 그리고 조언도 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정책 보좌관들이 합니다. 뭐 저는 그 아문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좌관들이 대부분들 기조를 잡아서 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첨삭하고 고치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자료 줘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국정감사를 하거나 뭐 다정부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 뭘 했느냐보다도 자기 직무에 충실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몇 분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건 당연한 거고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